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영통에 와서 우리 입시하고 우리 공부 패턴, 디스크를 이용한 그 부모와 자녀 성향에 맞는 또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지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부터 이제 질문을 받아서 공통적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학군 이사나 아니면은 좀 환경을 바꿔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군 이사는 초점이 중고등학교가 좋고 또 믿고 보낼 수만 있는 초등 5, 6학년 때 좀 중고등학교를 쭉 6년을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 또 학원가도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좋은 학군이라고 그러고, 또 그때 그런 학군으로 이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실은 영통은 어느 정도 가성비가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군이고, 또 주변에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의 다른 지역이라든지 동탄에서도 영통 쪽으로 오는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영통에서는 또 이 안에서의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겠냐 싶어가지고 또 분당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또 광교는 또 이제 새 아파트적인 어떤 그런 수요가 있죠. 영통은 이제 최근에 신축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구축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학군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군 이사나 학군 고민을 하게 될 때 제가 조금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우선 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교육관과 좀 인생 철학과 좀 가치관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실은. 이 새 아파트에 사는 게 중요한지, 엄마의 삶의 질이 중요하고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건지, 뭔가 좀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게 좀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농물 나오는 아파트에 지금 살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거의 뭐 10년 이상 전세를 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 살다가 대치동에 처음 이사를 가고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이거 물은 틀어놓고 한 10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고 2열 3열 주차를 하고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또 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구나.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차를 어떻게 빼나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빼게 되더라고요. 빼게 되고 뭐 늘게 되고 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삶의 질이 중요한지, 아빠의 직장하고의 거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교육적인 인프라가 중요한지, 또 아이가 조금 주변 환경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뭐 그런 게 중요한지, 또 하나 요즘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또 고려하게 되는 게 친구들하고 또 학교 폭력, 그다음에 뭐 디지털 오염,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고려가 돼요. 너무 이쪽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중고등학교 다니는 언니나 아니면 뭐 형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애가 저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옮긴다, 이런 사실 수요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우선순위를 하나 좀 생겨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동적 동기보다는 약간 능동적 동기로 옮기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싫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서 또 생각하지 못하는 뭐가 싫은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게 뭐 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죠. 제도적 교육이 너무 싫어가지고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사실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대안을 찾는 이사라든지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이게 싫어가지고 이거를 바꾼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라도 내가 거기를 간다 라고 하는, 사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좀 큰 그림에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첫 번째 우리 아이의 교육인가? 두 번째 아빠의 어떤 직장의 거리. 그래서 최소한 나는 뭔가 아이들이 뭐 좋은 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하고 내신 경쟁 뭐 치열한 그런 학교에 가서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근데 아빠랑 통근 길이가 그렇게 되니까 뭐 2시간이 넘어. 아빠 와가지고 그냥 너무 지치고 주말에는 잠만 자. 너무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그거보다 와서 아빠가 애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저녁에 좀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은 좀 좋지 않더라도 아빠 직장하고 가까운 쪽에 선택을 해가지고 좀 자주 아이하고 좀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빠의 어떤 직장과의 거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질, 아까 그런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새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진짜 기왕 집을 사서 가는데 이제 뭐 전세로 아니고 이제 집을 사서 가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한지 그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넘버 1, 넘버 2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 근데 사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문제라고. 이게 밑에 것들이 포기가 안 되면 그거를 다 갖추고 있는 데는 비싸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요, 대부분. 면학고지도 갖춰져 있고 아빠의 직장하고도 가깝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인프라가 갖춰지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살고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집으로 살 수 있는데 거기로 가면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어제 고민한 저기 강북에 있는 어떤 저기 4억의 자가로 지금 살고 계신데 광장동으로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 교육 인프라가 안 좋아서. 광장도에 가면은 4억으로는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전세로 가거나 뭐 그것도 새 아파트를 고집하게 되면은 반전세로 가야 돼요. 월세로 지금 내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한번 쭉 다 적어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밑에서 사실은 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본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과 교육관과 자녀 교육관과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 이제 계속 흔들리는 거야. 결정이 안 돼. 여러 가지 포기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제일 중요한 한두 가지 거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 이사 고민에 있어서 학원 고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문제에서 만약에 1번, 2번, 3번에서 5, 6번 내가 이제 이사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쭉 적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7번, 8번과 5번, 6번을 포기하는 거는 쉬워요. 힘든 거는 3번, 4번이에요. 이거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한 우선순위도 아니고. 근데 진정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3번, 4번을 포기하는 능력이 안 되면 전략적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포기할 수도 있고 없고 그거를 냉철하게 잘라야 돼요. 7번, 8번은 집값 오르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이거 뭐 나 바로 제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래도 여기 가서 좀 내가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삶의 질도 중요하고 또 남편과의 직장도 중요한데 그래도 공부는 그게 3번이라면 3번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있어야지만 올바른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게 내가 뭐가 싫어서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더 뭔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게 그 효능감이 확실하면은 포기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나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거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동기에서 옮기는 게 사실은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B 플랜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쪽 옮겼는데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하나 주셨잖아요. 대안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고 아이들 만족도 굉장히 높은데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대안학교부터 다시 공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는 지금 좋다고 하는 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유대인 자녀교육적인 원리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12살 어른이 되기 12살을 보통 성인식을 하는 시기로 보거든요. 12살 이전까지는 아이 의견보다 부모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해주면 12살 이후 그 대신에 마감 기간을 주는 거예요. 12살 이후는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그러면 너 그래도 나 대안학교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안학교 초등 5, 6학년부터 기숙학교 있으니까 그때 보내줄게.
중학교에서도 뭔가 기숙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다른 옵션들도 있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때는 해주는데 그때 이전까지 12살 이전까지는 사실은 너가 아직 성인이 된 건 아니고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 의견을 따라주는 게 더 좋겠어. 그렇지만 마감이 있어. 12살 때 이후로는 네가 선택하는 거에 제일 우선순위를 더 줄게.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 의견을 따라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육아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2살 때까지는 굉장히 집안에 규칙이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스트릭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고 스마트폰 안 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였다가 12살 때 이후부터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지금까지는 너 건강 생각해서 탄산음료 13살까지 안 된다고 그랬지. 12살 이후에 중학교 가서부터는 탄산음료 먹어도 돼. 네가 먹고 싶으면. 그 이전까지는 엄마는 될 수 있으면 너한테 뭐 피자나 그런 인스턴트 식품 안 주려고 그러는데 이후에부터는 네가 마감을 주라는 거예요. 마감을 주면서 나중에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요. 12살 이전까지는 다 풀어줘. 원하는 데 했다가 이후부터 이제 안 되는 게 늘어나. 화장하면 안 되고 게임하면 안 되고 뭐 저기에서 먹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춘기하고 맞물려서 애들이 폭발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돼. 12살 이전까지는 애들이고 그 애들인 시기가 부모가 자기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로 봐요. 유태인 교육적인 원리에서는. 12살 이후는 어른 대접해주는 거야. 될 수 있으면 그래서 12살 이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밀어붙인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꼰대 부모가 되라. 꼰대가 아니죠. 12살 마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살 이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에 1순위를 해서 따라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오히려 거꾸로 해서 12살 이후에는 규율을 될 수 있으면 풀어주고 그 이전까지 좀 말이 되고 뭔가 따라오고 그러는 시기가 됐을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엄마 아빠의 의지나 생각을 더 관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또 많이 전달하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니다. 너무 이제 이 지금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중심의 교육에 너무 해서 애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런 반대적인 어떤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홈스쿨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서 홈스쿨을 자꾸 하면 아이의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닌가? 아이는 제도권 교육을 가고 싶고 그랬는데 어려가지고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부모가 너무 막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내가 얘 인생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조언해드렸어요. 12살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믿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 다녀본 다음에 홈스쿨 했는데 얘가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또 친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5, 6학년 때부터 다시 한번 학교를 보내고 뭐 제도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되려면은 뭔가 이게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키우라라는 얘기가 이제 기승전 나오는 거죠. 나의 중심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환경을 바꾸고 뭘 하고 그래도 거기에는 또 뭐 다른 문제가 없겠어요? 거기는 또 기대하지 않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분명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건 포기하고 나는 이거를 선택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학군 이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적 환경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 이거 이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포기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부정적인 동기에서보다 더 긍정적인 동기로 옮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B플랜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중심과 가치관과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그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뭐 환경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내공을 기르는 데 더 초점을 두고, 그리고 너무 헷갈리고 고민이 된다면은 한번 테스트로 파일럿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헷갈리고 전세로 한 2년 뭐 광교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런 환경에는 또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영통으로 뭐 유턴해야지. 뭐 이런 어떤 대안을 갖고 그 전에 또 한
부모님도 동탄에서 동탄적인 어떤 이제 뭐 초중까지는 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분당으로 가셨거든요. 분당에 가서 뭐 순회 내정 라인에 굉장히 타이트한데 해보니까 과잉사 교육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아예 공부 자존감도 떨어지니까 동탄은 유턴했어요. 1년 정도 경험, 근데 전세로 들어가서 빨리 전세 마무리하고 다시 동탄은 자가였으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입시적으로는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얘가 세종 영재고를 갔어요. 사실은 다시 그 동탄이 그 분당에서 어떤 막 이런 경쟁이 어떻게 되고 그런 느낌과 감을 또 갖고 있으니까 와서 또 게을러지지 않고 또 공부했던 면도 있고 자기 페이스들을 하고 있어서 내신을 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 또 오히려 그 영수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또 영재고에 필요한 그런 뭐 대비라든지 주말에 대치동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부분에 체력도 좀 남아 있고 이러니까 또 다른 결과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유연한 좀 태도를 갖는 게 또 궁극적인 또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제 어떻게 좀 선정을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두고 지금 뭐 아빠는 강남이고 나는 지금 분당인데 지금 어디로 영통이나 뭐 분당이나 광교나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부분도 역시 아까 그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또 한 번은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사실은 가보고 답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시잖아요. 느낌 아니까. 그래서 살아봤는데 기대는 이러이러하게 대치동도 한번 그래서 가끔 이제 학군 답사 같은 것도 이제 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와 보시면은 처음에 아 대치동 이렇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삶의 여건이 훨씬 더 안 좋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포기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또 괜찮은 부분도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 땅이 주는 기운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또 본인의 어떤 그 기운과 우주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하고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 가면 왠지 불편한 데도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증평 내려가서 사는데 지금 너무 만족해요. 제가 서울에 자녀 아주 어려요. 서울에 제가 증평에서 어떤 좀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선 주차를 아무데나 해도 돼요. 그다음에 증평 살면서 빵빵 크락션 울리는 사람들 거의 듣지 못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마트에서 줄 서고 뭐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 수영장도 너무 도서관도 텅텅 비어 있어. 거의 삶에 약간 뭐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 경쟁이 안 되고 느리게 사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내보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서울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아요. 그 중평에서 운전하다가 서울에 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거기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나는 여기가 맞는구나. 지금도 다 서울에 왜 안 올라오냐 다시 오라고 막 이렇게 핍박이 많은데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고 오히려 좀 더 가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아직 이따가 끝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군 문제는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